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대통령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동표를 잡기 위한 후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제주를 찾아 제주를 동아시아의 관광 허브로 만들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보도에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서귀포 메일올레 시장을 찾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안철수 후보는 이른 아침부터 시장에 나온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며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제2공항과 강정마을 문제 등 산남 지역 현안들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제2공항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돼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강정마을에 대해서는 제가 당선되면 구상권 바로 철회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거리 유세를 갖고 제주 지역 대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에 크루즈 관광특구를 조성하고 감귤 식품 산업을 국가적으로 육성하며 4차 산업혁명 모범지역과 고도의 자치권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미래 일자리 제주에서 일으키겠습니다. 안철수! 제주를 동아시아 관광 허브 글로벌 환경 보물섬으로 만들겠습니다. 제주에서 국민의당 창당을 선언했던 이년을 강조하며 미래를 위해 50대 젊은 지도자를 선택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저 안철수, 평화와 인권의 상징인 이곳 제주에서 이번 대선 승리를 선언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을 적으로 돌리는 세력이 집권하면 나라가 두동강 난다며 이념과 지역을 뛰어넘어 최고의 인재를 등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의 부인인 이순삼 씨가 제주를 찾아 지원 유세를 했습니다. 이순삼 씨는 어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에서 열린 거리 유세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울 강력한 지도자는 홍준표 후보뿐이라며 믿고 맡겨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씨는 또 민속오일시장 상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남양홍시 문중회와 동문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도내 발달장애인들의 단체인 제주 피플퍼스트는 어제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들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용지에 정당 로고와 후보자 사진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그림과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선거 공보물을 제공하고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거소 투표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참관인을 배치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흘린 우유를 핥아먹으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교 측은 교사가 직접 지시한 것은 아니라며 해명했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항섭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 학부모 한 명이 찾아와 언성을 높이며 항의했습니다. 3학년인 아들로부터 급식 시간에 우유를 받다 책상과 바닥에 쏟자 담임교사가 우유를 핥아먹으라고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책상에 흘린 우유를 핥아먹자 바닥에 쏟은 우유는 걸레로 닦으라며 지시했다는 겁니다. 아들이 정신적인 상처를 입었다며 학부모가 거세게 반발하자 학교 측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담임교사가 전체 학생들에게 우유를 쏟으며 핥아먹도록 하겠다며 주의를 준 뒤 해당 학생이 우유를 쏟자 스스로 핥아먹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학생이 우유를 쏟아서 선생님이 뭐라고 할 틈도 없이 얘가 먼저 선생님이 당황해서 너 뭐 하는 거니? 뭐 하는 거니? 했더니 하지만 학부모들은 학교 측의 주장이 맞더라도 교실에서 우유를 핥아먹으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만으로도 문제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집에 진짜 반려동물도 아니고 솔직히 있을 수가 없죠. 아니 이게 말이 안 나와요. 제주시 교육지원청은 해당 학교를 방문하는 등 진상조사에 나섰고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징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에 제주 출신을 비롯한 제1한국인 6천여 명이 학살당했던 끔찍한 사건인데요.
이를 다룬 영화가 제주에서 상영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1923년 일본 도쿄 일대를 강타한 관동 대지진.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등 괴소문이 나돌면서 조선인 6천여 명이 무차별 학살을 당합니다.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다룬 기록 영화 감춰진 손톱 자국입니다. なんとか一つやっつけてやるっていうような気持ちでみんないる朝鮮はみんなそうだっていうから。 당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서귀포시 대정읍 출신 조묘송 씨의 후손인 조영균 씨. 일본 정부가 사과는커녕 홈페이지에서 조선인 학살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삭제하면서 역사 지우개에 나서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자 한꺼번에 다 잃어버린 이분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미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는 이게 하나의 그 슬픈 가족사입니다. 1980년대부터 30여 년 동안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사건을 기록 영화로 제작하고 있는 제일동포 오춘공 감독이 제주를 찾았습니다. 제주도민들에게 영화를 소개하고 제주의 유족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새로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일본에 돌아가서 다시 제주도 출신의 유족분들의 면부를 가져오겠습니다. 번젓지는 다 안 쪄져. 이름은 있어요. 번젓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면부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관동 지진 때 뭐 아는 일 있지만은 오춘공 감독과 유족들은 오늘 제주영화 문화예술센터에서 열리는 영화 상영회에서 조선인 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도 천연가스 공급 사업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애월항에서 착공식을 갖고 2019년 8월까지 LNG 기지를 건설하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81km의 배관을 설치해 연간 35만 톤의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도내 2만 5천 가구와 260개 사업장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300메가와트 규모의 천연가스 복합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면서 도심 공원을 찾는 시민들도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달 울산 태화강 대공원에선 봄꽃 대향연이 펼쳐질 예정인데 화장실 찾기도 어렵고 편의시설도 부족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 MBC 주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대한민국 20대 생태관광지로 꼽힌 태화강 대공원. 올해 1분기에만 20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태화강 대공원을 찾았습니다. 울산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수치로 다음 달 봄꽃 대향연이 시작되면 태화강 대공원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걷는 동선을 따라 편의시설을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화장실은 찾아보기 어렵고 그나마 있는 화장실에서는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시설이 없어 평일 오후 산책하는 아기 엄마들은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아기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위치도 잘 알 수 없고 또 가도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공원 전체에 7개 화장실 옆에 음수대가 있지만 접근이 힘들고 따가운 봄 햇살을 피하기 위한 그늘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햇빛이 많이 강하면 이제 쉴 때가 이렇게 의자가 있긴 있는데 이제 그늘이 많이 없어서 조금 힘들고요. 외지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형한 공원과는 달리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대여점도 없습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도 좋지만 좀 더 편히 쉬었다 갈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 더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주희경입니다. 네, 오늘은 맑고 따뜻한 봄 날씨를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출근길 최저기온 보시면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간 올라 있는데요. 낮부터는 기온이 더 크게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자외선 지수가 높은 만큼 외출하실 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등 피부 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출근길 미세먼지 없는 쾌청한 날씨 속에 북부 지역의 기온은 16도까지 올라 있고요. 낮 기온은 지금보다 6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고요. 남부 지역은 낮 최고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한낮에는 조금 가벼운 옷차림 하셔도 무난하겠습니다. 네, 현재 동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모두 20도를 웃돌면서 평년보다 더 따뜻하겠습니다. 산간 지역도 맑은 하늘을 드러내면서 시야도 10km 이상으로 트여 있는 모습이고요. 섬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출발해서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네, 해상에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겠으니까요. 만조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현재 대부분 공항 높고 파란 하늘을 보이면서 항공기는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말에도 맑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큰 일교차에만 잘 대비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동쪽 90km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지진이 지진계에만 감지돼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 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5번째입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화북 이동의 한 클린하우스에서 불이 나 재활용 분리수거함과 음식물 수거함 일부를 태워 소방서 추산 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재활용 분리수거함 안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신고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사는 조업일지를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로 중국 어획물 운반선 한 척을 적발했습니다. 이 선박은 다른 어선들로부터 물고기 1.2톤을 옮겨 실었다며 조업일지에 적었지만 창고에는 고기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경은 이 어선이 불법으로 잡은 어획물을 어업협정선 밖에 대기하다 다른 어선에 옮겨놓고 돌아오다 적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황미정 판사는 술집에서 난동을 부리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35살 차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차 씨는 지난해 10월 제주 시내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지난해 8월에는 술집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올 들어 땅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는 크게 줄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제주 지역 땅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4% 올라 전국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토지 거래량은 7.2% 줄어 전국에서 가장 감소폭이 컸습니다. 이는 제주도가 농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데다 땅값이 많이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해외 투자를 억제하면서 중국인 소유 토지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중국인이 제주에 갖고 있는 토지는 970만 제곱미터로 한 달 전보다 1.2% 감소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중국인들의 부동산 매각이 확산될 경우 도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공시대상 개별주택 8만 7천여 가구의 전체 가격은 9조 3,955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6.8% 상승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16.6%, 서귀포시가 17.3% 올랐고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의 단독주택이 21억 7천만 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